오늘 집중반 때문에 많이 오셨군요, 더. 요즘 제가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머리를 씌워줘야 되는데 요즘 제가 공부한 거를 다시 다 꺼내서 다시 정리하면서 예전에 썼던 책도 다시 꺼내서 보면서 혹시 제가 이제 과거에 한 말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랑 안 맞는 게 있을까 봐 또 꺼내서 한번 다시 보고 하면서 머리를 너무 굴렸더니 좀 머리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머리가 이렇게 딸려요. 이 뇌가 참 그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뭔가 정신으로는 더 계산이 돼야 되는데 머리가 못 따라오는 걸 많이 느끼는. 뭐가 좀 머리가 더 하드웨어가 좋으면 좀 더 이제 늘 그러면서 이제 또 기다렸다가 또 치고 나가고 또 치고 나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명한 걸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간으로서 공부하는 거니까 항상 이제 이런 조건들이 제약들이 항상 있죠. 그래도 아무튼 그 안에서 최대한 제가 연구해가지고 이번에 9급부터 공부를 처음 시작한 분이 학당에서 말한 뭐 이제 9단, 10단, 11단, 12단 말 많지만 학당에서는 그걸 이제 통틀어서 9단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완성의 의미로 10은 일단 배제하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9급 9단 체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얘기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 저한테는 인간의 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전에 다 써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은 다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걸어가는 팁이 안 나오면 못 가십니다. 말은 다 좋은데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에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실력을 어디까지 증진시킬 수 있는지 이게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오면 예수님 레벨인 건지 공부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의 그 레벨하고 예수님의 레벨하고 뭐 사도 바울의 레벨하고 고체자급들 레벨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는요 엄정한 레벨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인문학의 레벨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인문학의 레벨이 아니라 핵심은 우리 마음을 닦는데 영성 개발에 분명히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그 영성의 개발 단계에 따른 변화상을 경전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한테 딱 필요한 처방을 못 받는단 말이죠. 지금 나는 이 정도 레벨인데 이 정도 레벨의 얘기를 자꾸 들어봤자 말은 좋은데 그 말에 눌려요. 그런 거죠. 식물이 막 자라는데 무럭무럭 자라라고 물을 계속 줬더니 죽어버린 게 물에 치여서 죽어요. 수생목인데 물이 원래 나무를 살려야 되는데 물이 너무 과하면 나무가 죽어요. 썩어요. 마찬가지로 옳은 얘기인데 경전을 그냥 공부하면 되느냐? 옳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나한테는 너무 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다 먹으려고 하다가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라는 게 안 나오면 못 걸어가요. 매뉴얼은 있는데 단계별로 매뉴얼을 지도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활을 걸고 연구한 게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 그것만 연구했어요. 공부를 한 7년, 8년까지는 이 제가 얻은 거를 더 다듬는 데 많이 썼는데 그 뒤로는요. 레벨을 설명하는 걸 연구하는데 지금 제가 공들인 게 꽤 돼요. 한 7년, 8년 이후부터는 계속 레벨을 설명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전에는 레벨 설명에 제가 마음을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1단까지 정도만 크게 나눠서 1단까지만 지도해드리면 나머지는 우주가 주는 거고 그건 본인이 아는 거지 하고 말았는데 한 7, 8년 지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부가 왜 인간의 길이고 인간의 길이 완성돼 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단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면 근원적으로 이게 이 길을 걸을 사람이 그냥 뭉뚱그려 얘기해서 걸을 사람이 나올 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나와요. 한 과문 한 과문 어떻게 통과하실지 이 설명이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7, 8년 뒤면 언제입니까? 2004년에 제가 열었으니까 한 11년, 12년부터는 계속 그걸 연구한 것 같아요. 레벨을 어떻게 업시키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이제 그동안에 연구했던 거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 제가 이번에 조계사에서 그거를 말씀드리기 시작했죠. 이제 다 총 집합을 해서 부분 책에도 나갔고 강의에도 다 나간 얘기입니다만
9급부터 9단까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1단부터 9단까지는요. 제가 너무 자세히 했어요. 화엄경에서. 그래서 이 9급부터 1단까지 가는 거를 그만큼 또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려고 보살의 길을 밝히다 해가지고 그 보살의 정도, 올바른 길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찍을 겁니다. 이제 첫 삽을 뜬 거예요. 조계사에서 한 거는요. 이제 9급 이제 얘기 좀 하다 끝났어요. 9급이 참나 체험하고 하는 데까지 가서 끝. 그 이후 얘기는 앞으로 또 촬영해서 계속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9급부터 이 1단까지라도 일단 거기까지는 나머지 그 이유는 화엄경 많이 보세요. 화엄경에 제가 다 해놨으니까. 9급부터 1단까지 가는 길을요. 제 기분은 뭐냐면 고속도로를 하나 뚫은 거예요. 그래서 9급, 8급 이렇게 중간중간 휴게실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차가 안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활용해야 제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등급 한 등급을 정확히 지도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가는지 다 얘기를 드려서 실제로 이제 9급에서 한 8급 가면 그 8급 휴게실이 바글바글 해야죠. 그래야 제가 안심이 되죠. 여기까지는 길이 뚫린 거예요. 그전엔 길 뚫은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뚫은 거지. 기분만 내지. 사람들이 안 쓰는 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7급까지 그러면 또 부추겨서 가자고 해서 거기까지 바글바글 하면 사람들이 7급까지는 이제 알아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실증되는 거고 실제로 걸어보니 진짜로 자명한 이 길이 있더라. 그 다음 6급으로 5급으로 이렇게 꼬셔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제 보살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는. 그래서 1단까지 가는 길만 선명해지고 나면 인류가 다시 이걸 잊어버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지금 성경 보고 간단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경 연구해서 1단까지 가는 길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겠냐고. 고등정교들만 해도요.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 전문가들한테 가르침을 들어보면 이런 레벨 구분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모호한 채로 공부하고 계세요. 모호하게 그냥. 초심자도 예수님 사랑, 아무튼 10년 묵은 사람도 예수님 사랑, 40년 묵은 사람도 예수님 사랑인데 물어보면 하느님을 정확히 봤는지 이런 뭐 구체적 체험, 성령 체험이 어땠는지 그 성령 체험이 어떤 식으로 삶의 변화를 준 황금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구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요. 다 그냥 그 벅찬 감동에서 그냥 본인이 레벨 구분 없이 내가 그냥 공부해서 그런 걸 얻었다는데 환희만 하고 계시지 객관적 이런 지도를 못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객관적 지도 못 받으면요. 여러분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바둑 처음 배우고 너무 환희에 넘쳐서 이세돌도 뭐 나 정도 하지 더 하겠냐 하는 그게 가능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바둑 처음 배우지만 아마 바둑에 돌을 얻었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실걸요. 오목 두는 법만 알아도 내가 오목에 돌을 얻었다. 그 말도 맞아요. 오목의 길을 알았다. 근데 그 길을 알았다는 거에 레벨이 9급 9단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공부만 하자고 하고 마음 편해지면 그게 단 줄 알고 그냥 일시적인 이 안에 만족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성인들이 와서 얘기했던 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레벨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 성인이 못 돼요. 그 레벨에. 이거는요. 세계 어느 철학, 어느 종교 갖다 놓고 봐도 저는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몇 레벨까지 가신 분이 쓴 건지. 이거는 대충이죠. 왜냐하면 남겨진 자료만 가지고 제가 직접 뵙고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분이 남겨놓은 자료상으로는 몇 레벨까지 얘기하고 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게 주자어류 선집인데 주자어류는 제가 대학원 때 아주 전집 사가지고 공부했던 건데 이걸 또 일본인 또 유명한 교수님이 엄선해서 뽑아놨더라고요. 그럼 요거 또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제가 샀는데 비싸요. 거금 주고 3만 원짜리인데 저한테는 이런 게 어떤 무협지 판타지보다 재밌거든요. 보면서 이제 또 다시 옛날 생각도 하고 옛날에 봤던 구절들이지만 또 떠올리면서 보는데 읽으면 주자의 레벨이 보여요. 이분은 한 3, 4단까지 하신 분이. 더 들어가면 엄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이 글을요. 아무리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보여요. 이분은 어디까지 했다가. 그 신기한 겁니다. 그 무형의 정신세계 안에 구축된 진리의 어떤 체계가 몇 레벨까지 지금 이 양반이 만들어놨다. 이게 보인다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분의 종교 철학, 이분이 기독교라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유교니까 보이지 그게 아니에요. 도교라고 해도 보여요. 말씀하신 왜 주자어류는 잘 보이냐면요. 제자들이 생생하게 녹취한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주자가 쓴 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랑 지금 만나 뵙듯이 만나 뵈서 말씀 나눈 거 있잖아요. 그걸 말씀 들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제자가 그 현장을 적은 게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차이 나는 거는 보완해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어류는 주자 죽고 나서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집대성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전에 주자가 얘기했던 게 거의 현장감 있게 녹취가 다 돼요. 읽으면 이 양반이 이제 한계나 뭐나 다 나와요.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오히려 포장이 많이 됩니다. 사람은. 글 쓸 때 더 좀 자기보다 과하게 써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요. 더 생생하게 언어가 쓰여요. 나 된다 안 된다 뭐는 힘들다 이런 얘기 다 나와요. 제자들이랑 친한 제자들이랑 나눈 얘기랑 측근들이랑 나눈 얘기랑.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훨씬 선명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주를 낸 사서 집주를 지금까지 보고 제가 봐도 사서 집주 이상의 주석이 없어요. 지금까지. 부분은 다 뛰어난 주석들이 다른 데도 있는데 전체 사서 집주를 보면요. 3, 4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주석을 보면 그게 안 돼요. 이해되세요? 논어를 바로 보면 구지보살 정도는 돼야 돼요. 논어를 다 이해하면 9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자주를 이해하면 주자주로 이해만 해도 3, 4단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전혀 다릅니다. 일반 학자분들이 보는 거랑. 그런데 일반인 학자가 멋있게 낸 주석 있죠? 뭐 표지에 금박을 해서 냈더라도 그거 딱 보면 개똥철학만 배웁니다. 그 사람의 개똥철학을 흠뻑 마셔요. 흠뻑 적십니다. 그런 철학이. 레벨이 하나도 안 올라요. 저는 그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일반 관점하고 달라서 제 이런 기준이 아주 뭐 공정하다고 이제 막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재까지 연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에 기반해서 보는 거예요. 그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석 낸 사람 레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논어를 못 소화한단 말이에요. 주석 낸 사람 그 주석 가지고 소화를 하는데 그 주석 낸 사람 레벨이 3, 4단 아래가 낸 주석은요. 읽으면 뭔가 오류가 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화엄경 때 한 얘기예요. 3, 4단은 돼야 경전 해설이라도 할 수 있다. 왜냐 경전이라는 건 인간 안의 영성, 즉 이니에이지와 육바라밀에 대해 풀어놓은 건데 본인이 3, 4단 정도가 안 돼. 삶 속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실력이요. 3, 4단이면요. 하는 일마다 육바라밀이 딱 뼈대가 잡혀있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정밀한 데 가면 오류가 나요. 하지만 뼈대 잡혀있기가 어려워요. 그 뼈대가요. 딱 잡혀있는 사람들은 경전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 자기 수준에서 맞게 주석을 할 수. 그래서 그 주석은 이 주자가 해놓은 주석이 조선 500년간 먹힌 이유가 조선 500년간 천재들이 도전해도 3, 4단 정도가 해놓으면 오류가 적단 말이에요. 보면은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자명하고. 그래서 먹힌 겁니다. 그래서 율곡이니 퇴계니 천재들이 다 봐도 감동이 오니까.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또 오류가 나지만 그거는 이제 뼈대는 서 있다는 거죠. 또 방편적인 측면, 더 디테일한 분야 가면 또 오류가 납니다. 5, 6단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그냥 들어두세요. 이거는요, 엄정해서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 우리끼리요, 기분 내서 막 5단 배지 만들어 드리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가 승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면 알아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양심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그 정도 레벨이냐 이거죠. 말하는 거 말고요. 말만 보지 마시고. 삶의 그 원칙이 그 양반이 육바라밀이 그 사람 삶의 원칙이드냐 이걸 봐야 돼요. 일단 육바라밀이 여러분 삶의 원칙이 될 정도가 되면 일지보살 실력 됩니다. 그래도 오류가 많아요. 그냥 그 부분에서 일지보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오류투성인데요. 육바라밀이 원칙 됐다는 것만으로 모든 오류가 풀리겠어요. 아직도 편견도 많고 이런 시대적 한계, 개인적 한계 엄청 많습니다. 궁금한데 예. 금식을 하는 게 영성 개발과 어떤 관계인가요? 밥 드시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네. 좀 굶고 있을 땐 좀 맑아진 맛이 있겠죠. 단순한. 네. 그러면 계속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러잖아요. 단식하면 신을 본다고. 그럼 식사하시면 신이 덜 보이겠죠. 예, 그런 체험은 중요합니다만은, 예, 그걸 이제 그건 하나의 방편으로 쓰시면 돼요.
건강 차원, 첫째. 건강에 도움될 때 있죠. 짐승도 몸 아프면 안 먹고 딱 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몸에 이제 식사를 줄임으로써 또 몸의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방편으로 쓸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신을 만나는 방편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몸에 에너지를 안 줌으로써 마음의 에너지를 안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잡생각을 할 힘까지 잃어버리게 만들면 몰라가 돼요. 그때 신을 만납니다. 근데 식사를 맛있게 드시면 다시 이 마음의 에너지를 타겠죠. 어디 간 줄 알았던 카르마가 다시 그대로 작동해요. 그게 뭐 필수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되게 힘들어 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단식은 되게 힘든 일. 그런데 이제 식대로 같이 수련하면서 식사 조절도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봤잖아요, 저는. 그럼 확실히 그분들은 이제 식사를 줄이고 한 일주일씩 하면 이제 마음 에너지가 잠잠 이제 요동이 줄어들면서 그런 참나 체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의 그것도 체험하는 방편이니까 활용하시는 거죠. 요즘 같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니까 건강에도 좋으실 거고, 뭐, 부분적으로 활용하시면. 근데 이제 그게 답이다 해버리면 무턱대고 또 계속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식사량을 계속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엔 제가 반대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 생각 돌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레벨의 얘기도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제 제가 흥여의 모임 때 한 거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했죠. 왜 이렇게 멀죠? 9급에서 학당 8급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가진 경전적 의미에 대해서 어제 이거 떠들었어요, 제가. 8급만 돼도 부처님 됐다. 화두에서 터지면 8급이에요. 화두에서 터지면 12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우리끼리 기분 낼 일이 아니니까 엄밀히 말해서 경전적 근거에 딱 맞춰서 경전에 소상이 돼 있어요. 8급 정도 돼요. 처음 참나 체험했을 때. 그래서 참나가 선명히 느껴지고 참나가 뭔지도 알고 개념적으로도 와닿을 때 그러니까 지혜까지 동반돼야 됩니다. 이 정도가 8급이에요. 근데 왜 아직 8급이냐? 학당에서 참나 정확히 하면 1급이라던데 8급일 수도 있고 1급일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그 상태에서 딱 안착돼 버리면 1급이고요. 그랬는데 그 자리가 다시 옅어지면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서 다시 또 명상을 해서 그 자리를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면요. 8급부터 단계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육조단경에도 육조 스님이 진리에는 빠르고 늦고가 없는데 사람한테 빠르고 늦고가 있다. 근기에 따라서 빨리 들어간 사람이 있고 천천히 들어가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공부를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될지 천천히 될지. 근데 아무튼 거칠 건 거쳐야 됩니다. 빨리 됐다. 그럼 거칠 걸 많이 거치셨다는 얘기죠. 예전부터. 뭐 전생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빠른 분이 있고 더딘 분이 있지만 결국 여기 이 참나 체험하고 참나에 들어앉는 게 1차 공부 목표입니다. 그래서 9급, 8급 이것만 이해하셔도 좋고. 그래서 학당에서 현재요. 학당에서 문사 과정 많이 밟으시죠? 문사 어제도 제가 배지 엄청 드렸어요. 문사 배지 그렇게 많이 나눠드린 거 보니까 지금 학당이 잘 돼가고 있는 건데 문사가요. 온전한 8급이 못 되고 한 예비 8급 정도가 돼요. 왜냐? 참나 체험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도를 또 뭐 좀 정밀하게 못 해드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지도를 더 신경 써서 해드릴 겁니다만은 그 체험 정도의 문사 정도 과정을 거치시면 보통 이 참나 체험에 개념이 부분 들어서요. 아공, 복공, 참나나 현상계에 대한 에고에 대한 개념이 부분은 자명해지는데 아공, 복공을 딱 내가 이해했다라고 말하시기에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적용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예비 8급이 맞겠다. 그럼 8급부터는 이제 학사 과정이 되시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참나 체험 플러스 간단합니다. 참나 체험을요. 이제 8급에서 7급 정도 되시면 되는데 일단 8급 정도면 참나 체험 의도할 때마다 참나 체험이 되면은 7급이고요. 지금 좀 가까스로 한 번씩 되시면 8급 정도 일단 아무튼 체험은 확실히 하셨다는 측면에서
참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8급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참나 모르고 살았잖아요. 참나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게 엄청난, 여기 이 8급 선이요. 엄청난 선이에요. 부처 만났단 말이에요. 하느님 만났단 말이에요. 기독교로 치면 성령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요, 내가 원할 때, 의도할 때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 만났다는 건요, 성령의 실존 여부를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공부의 단계가 돼요. 8급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의미 부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8급에서 언제 9단 가나 이러지 마시고 9급에서 8급 왔다는 건요, 이미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8급 참나 아셨으면 이제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뭐 하시면 돼요? 참나랑 함께 지내시면 돼요. 참나와 함께 밥 먹고 참나와 함께 연구하고 참나와 함께 실현당하고 참나와 함께 떨어지고 참나와 함께 시험 떨어지고 참나와 함께 시험 붙고 참나와 함께 승진하고 참나와 함께 가족을 꾸리고 참나와 함께 이 땅에서 또 살아가시는, 참나와 함께 투표하고 이런 게요. 이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항상 8급만 되면 부처 다 됐다.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부처로 살아. 부처가 왜 나한테 묻고 지랄이야? 이런 거예요. 옛날 선사들이요, 이래요.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다. 그래서 만약에 터지죠. 아, 그럼 이제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러고 살아. 아니, 부처 얻었다는 사람이 왜 나한테 묻고 있는 거야? 부처랑 함께 살아가. 바로 부처다 하면서 또 뭐냐면 더 닦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닦냐고 물으면 참나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쉽게도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육바라밀 분석을 막 더 멋있게 할 생각도 하고 뭐 하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시는데, 육바라밀 분석도 결국 참나 뜻대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참나 뜻대로. 그럼 다시 모을 줄도 아셔야 돼요. 여기서 공부는 항상 이게 양면이 다 있어야 돼요. 엄밀하게 쪼갤 때는 육바라밀을 정밀히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로 모아서 결국 양심 하나다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서경에 보면 욕심은 이태하고 양심은 미묘하다고 하면서 공부법으로 딱 이 두 글자를 쳐요. 오로지 정밀하고 오로지 한결같으면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정일하면 중심 잡는다. 정일이 뭐겠습니까? 정밀하다는 거는 육바라밀, 여기서는 인의해지겠죠. 인의해지를요, 조목조목 따져볼 수 있는, 양심의 디테일한 부분을 다 아는 게 정밀함입니다. 구석구석 따져서 숨어있는 선, 숨어있는 악을 찾아내는 거. 숨어있는 선을 살려내고 숨어있는 악을 찾아서 제거하고. 한결같다는 건요, 오직 양심이에요. 그게 다시 하나로 양심으로 모아져요. 왜냐, 쪼개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하나 쪼개다 보면 뭔가 양심이 쪼개져 버려요. 인의해지신 육바라밀하다 보면 보시지계 이런 항목별로 너무 양심이 쪼개져서 이해된다고. 그게 결국 하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나깨나 양심, 자나깨나 양심, 자나깨나 양심 분석. 요게 한 덩어리가 되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중심 잡고 이런 카르마를 경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겁니다. 정일. 요게 옛날 순임금이 가르쳐준 비법이에요. 마음 공부의 비법, 그리고 천하 경영의 비법. 실제 천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잡아라가요, 천하의 중심 잡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이분한테는. 자기 마음의 양심을 밝혀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는 사람이, 이런 사상이고, 그걸 주장하신 사람이고 실천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은 지금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하 경영의 비법, 그게 결국 마음 경영의 비법이고, 마음 경영하는 비법은 욕심은 위태위태하고 양심은 미약하니까 양심을 정밀히 연구하고 양심을 한결같이 추구해서 중심을 잡아내라 하는 요 얘기,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9급, 8급 가면 참나 체험했을 때 그 참나 만나는 거잖아요. 그 정일한 참나를 만난 거잖아요. 아직 내가 덜 닦았지만. 덜 닦은 건 앞으로 닦으면 그만인 거고, 참나는요, 양심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 퍼펙트한 마음이지. 원래 완벽한 그 마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수용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정밀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다 못하지만 원래 완벽한 양심을 찾았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를. 이때가 그래서 어제 제가 읽어드린 그 보조 진울 스님의요, 원돈 성불론이나
통연장자의 화엄경론에는요 8급 정도가 되면 이미 부처됐다 하고 인가를 해줘 버린다고. 이미 부처됐다. 그게 우리 지금 홍익학당 지금 엄밀히 따지면 학사 레벨이면 지금 부처됐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이 예비 8급만 돼도 이미 만났고요. 그 부처. 지금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된 거지 만난 거 만난 거예요. 그럼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까 왜 9급 9단 레벨이 필요하냐? 그럼 여기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서로 부처됐다고 인가해주고 막 붙다 서로 자격증 하나씩 나눠주고 나면 개판됩니다. 지금 업장이 하나도 닦이지 않았는데 부처 만났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분 내버리면 뭔가 이상해요. 서로 부처라는데 왜 저러지? 서로 이제 이상해서 당분간 부처는 좀 안 만나야겠다. 부처다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겠다 마음 드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요, 당연히. 그래서 그 레벨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레벨에 지금 이 8급의 의미는 엄청 중요하다. 참나를 만났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참나 만나셨으면요, 뭔 일 없으면 참나 만나고 계세요. 명상하고. 뭔 일 생기면 깨어서 양심 분석해서 해결하고. 다시 끝나면요, 정밀하게 따져봤으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세요. 원래 정일은 하나예요. 따지는 중에도 하나고 하나이면서 또 육바라밀이 선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나눠서 공부할 때는 정밀히 따질 때는 정밀함이 더 위주죠. 그러면 양심 분석 따지고 나서 돌아올 때는요,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순수한 양심으로 돌아와서 쉬고 계시면 돼. 그러면 정밀하게 따졌던 것들 중에 문제가 잘못 따진 것들이 있으면 하나로 돌아와 있을 때 잘 보입니다. 따질 때는요, 또 보세요. 우리가 쪼개서 따지다 보면 부분에 매몰돼요. 보시에 너무 매몰된다든가, 측은한 마음에 너무 매몰된다든가, 죄를 버려야겠다는 수호의 마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단하겠다는 마음에 매몰되다든가, 쪼개다 보면 뭔가 하나에 더 치우칠 수가 있죠. 아무튼 따져놓고 돌아와서 모른다 하고 다시 마음 순수 양심으로 다시 돌아와 있으면요, 내가 뭔가 치우치게 했던 것들은 뭔가 불편함이 일어나요. 그때 왜 불편한지 또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로 돌아오고 정일을 반복하면요, 이게 이제 음양 하듯이 분열 쪼갰다가 다시 합쳤다가 쪼갰다가 합쳤다 보면요,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계속 발각돼요. 그걸 고치다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제 그 양심과 더 소통하게 되고 양심을 더 잘 개발시키게 됩니다. 아무튼 첫 관문이 참나 알아야 돼요. 양심 모르면 이런 얘기들이 양심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9급의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양심을 상상하면서 참나를 상상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참나가 있다는데. 있긴 있겠지. 다들 느꼈다니까 있나 보다. 나는 뭔가 내 얘기가 아닌 거죠. 나는 그것을 끝없이 이제 믿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불안함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부하다가 참나를 처음 체험하고 진짜 있었구나, 이런 게 내 안에. 진짜 이제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처로 살면 된다 할 정도로 늘 참나와 함께 살아가시기만 하면 끝없이 이 카르마도 털고 또 좋은 카르마 짓고 나쁜 카르마 털고 이런 삶이 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단하다는. 물론 인간이니까 많은 오류가 있고 아직 업장이 다 닦인 게 아니니까 실수도 많이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사시면 계속해서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이 자리에 대해 되게 과하게 막 찬양을 하신 거죠. 단박에 몰라만 잘하면 곧장 부처된다든가 이런 과한 말들이 나온 게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아무튼 학당에서도 이 자리를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학당에서 문사학사 되는 게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고 집중반 하실 때도 이런 의미를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사하시고 학사하시면 한 8급은 확실해지죠. 이제 8급, 7급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급수가 더 올라가면 한 3급 실력이 되면요, 수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3급만 됐다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왜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급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린 또 홍익학당이라는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에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그 공부하신 분한테 드리는 거지, 학당에 안 나오시는데 그 급수 됐다고 이제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사학사는 홍익학당 흥여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그 급수 됐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학당 열심히 하시면서 그 실력 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반드시 찾아서 드릴 겁니다. 문사학사, 또 수사, 그리고 1급 실력 정도 되면 정사. 어제
얼마나 제가 뿌듯했겠어요. 그 길은 뚫어놨는데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그 배지 정사들도 드리고 수사도 드리고 그 학사, 문사는 특히 많고. 그럼 지금 그 도로에 지금 몇 분이 달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가슴이 뛰죠.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길이 이제 북적거릴 거라는 거는 이제 어제 이제 싹을 보고 충분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길을 지나가시길 바래요. 이게 제가 딱 나는 높은 레벨이니까 뭔가 이렇게 뭐 레벨로 기죽이려고 이런 레벨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높은 레벨이 나와야 제 이론이 검증되는 겁니다.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이 길을 옳게 여기게 돼 있고 이 길대로 누구나 아무리 의심해도 이 길이 자명해서 이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소개하는데 아니 얘기만 들어도 자명하지 않고 아니면 가봤더니 자명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면 저도 또 반성해서 다시 수정해야죠. 그래서 저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걸으시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지가 아주 궁금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지금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이번 당대 해가지고 이 길을 탄탄하게만 현재 우리 시점에서 제일 자명하게 닦아놓으면 이게 다음 세대한테 이 길이 전해져도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6개월인데 뭐 집에서 이제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자파를 좋아하는 거. 휴대폰 뭐라도 이렇게 뭔가 전기 관련된 거 그걸 막 빨려고 하고 덤비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걔 보면서도 그래요. 너가 또 우리가 이렇게 열어놓은 길을 너가 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길을. 많이 안 가도 저는 조금이라도 9급, 8급이라도 걸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그 체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애를 봐서도 그런 느낌이 더 이제 샘솟죠. 제 마음에서는 이 길이를. 그래서 이 길이 진짜 자명한 길이기를 저도 바라면서 끝없이 아침마다 다시 의심해보고. 왜냐면 이 길에 하자가 있는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길의 실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 길에 하자가 있으면 저밖에 지금 발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아침마다 다시 제가 저를 비판해 보는 거죠. 진짜 자명해? 제가 저한테 저의 약점을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찔러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오면 어떡할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오면 어떡할래? 혼자서 계속 해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버텨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자명하다 그러면 버텨요. 내일 또 일어나서 또 해요. 혹시 찜찜한 거 없나? 명상을 하더라도 항상 혹시 찜찜한 거 없나? 내가 뱉어놓은 말 중에 지금 찜찜한 거. 이 길이, 제가 제시한 이 길이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뭐 그럴 만한 어떤 단서를 내가 제시한 거 없나? 이걸 또 분석해보고. 죽을 때까지 점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그렇게 봐도 자명하면 웬만하면 좀 자명한 요소가 많이 있는 길인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만 따져보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걸어주셔요.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속 이 실험에 같이 참가해 주신 분들이 저는 보살 분들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보살들이 이 땅에서 우글거리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소원이. 그래서 진짜로 많은 분들이 보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처럼 제가 막 보살 되자고 해서 또 여러분 등쳐먹고 결국 저도 보살 못 되고 다 같이 보살 못 되는 그런 어떤 공멸의 어떤 길을 가자는 게 아니고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는 게 제가 원하는 서로 여기서 해볼 만한 게 제가 볼 땐 제일 재밌는 길이었어요. 이 길이 아무리 연구해도 재밌어요. 이런 시대를 격해서 다른 시대 철학자들 거에서 저는요 어느 시대 동서양 안 가르고 어느 시대 뭐 이슬람이건 철학자들 거는 다 구해다가 도좀 닦았다는 분들 거는 글나 자료 구한 거 놓고 계속 연구해봐요. 그래야 제 길이 보편성이 있는지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주장한 길이 보편성이 있으려면 예전에 어느 곳에서 그 길을 걸었던 분이라 하더라도 같은 길을 걸었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말한 길이 인류면 다 같이 걸어야 되는 그 길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길이 되는 거죠. 전화 걷는 길이 돼버려요. 이 길이 보편적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취한 방법은 유불선 뭐 안 가르고 어느 경전이건 다 구해다가 읽어보고 그 안에
보편적인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뭔가 이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은 보편적인 길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신기하리만큼 이게 맞아서 저도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강의 드리는 건데 저도 또 매일매일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은 제가 누구보다 아니까 또 밤에 이제 명상하면서 또 봐요. 지켜봐요. 또 실험해보고 제가 또 어제까지 몰랐던 걸 오늘 하루 또 새로운 걸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여기 또 멀리서도 오시고 있는데 궁금하신 거 또 풀고 가셔야죠. 시간이 한 20분 있으니까 요즘은 질문이 더 부쩍 줄었어요. 지난번에 순국인에서 말씀하실 때 예.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 왕으로서 성당 비싸게 이름을 날렸고 예, 예. 예, 사대성인은 그 종교의 어떤 대주인으로서 예, 예.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아, 예, 예. 누리는데 지금 이제 윤 대표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종교도 아니고 세종대왕님 같은 네. 왕도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유튜버 믿고 가시는 유튜브의 왕이 되시는 분.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광고 수익도 짭짤할 텐데요. 유튜브에서만 잘 나가도. 말씀하신 건 저도 그래서 몰라요. 저도 안정해 놓습니다. 그냥 제 양심이 오늘 하루 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자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만 이제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그분들을 철학자로 보면 그분들이 했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소크라테스도 별거 없습니다. 아고라 그 당시 뭐 유튜브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고라 광장 나가가지고요 젊은이를 붙잡고 계속 떠든 것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도 보면 이렇게 회당이나 어디 장터 이런 데 돌면서 사람 모인 데 가서 계속 돌을 펴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제가 해야죠. 그러니까 꼭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배우고 싶죠, 저는. 그래서 그분들처럼 공자님도 사람들 보면 이니에지로 꼬시고 다니신 것밖에 없죠. 저는 그거 할 거고 일단 그걸 할 거고 잘 돼서 뭔가 이 사회에 더 이바지할 어떤 여건이 갖춰지면 뭐든지 또 해야죠. 왜냐하면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철학으로만 제시하니까 정치가들은 전혀 안 듣고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이 나와도 정치가들은 결국 정치가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는데 백성들한테 제일 힘을 행사하는 건 정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철학의 한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예전에 그 동양에서도 여임금, 순임금을 높인 이유가 철학자이면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좋은 사례도 있다는 거죠. 세종대왕 같이 양심에 바르면서도 그분이 또 얼마나 도를 닦았는지 모릅니다만은 양심에 바르면서도 왕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 같이 철학자는 돼야 되잖아요. 다 같이 보살은 돼야 되잖아요. 일단 그 운동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강의 듣던 분 중에 정치가들도 나오시고 훌륭한 경제인도 나오시고 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걸 기대하는 거고 학당 자체도 그러니까 딱 뭐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종교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뭔가를 하다 보면 종교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종교의 모습으로 절대 어떤 무슨 그런 의식을 만들어서 작정하고 종교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 어른들도. 제가 지금 원불교에서 강의합니다. 원불교도 작정하고 그 종교를 만드신 거죠. 그 소태산 그 선생이 종교로 아예 만드신 거잖아요. 의식부터 딱 종교적으로.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순수하게 학당으로. 와서 철학 공부하는 것. 예. 무슨 보살 사관학교나 선비 사관학교 이런 걸 만들고 싶죠. 이건 이것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여기 출신들이 뜻 있는 분들이 나와서 뭔가 나란 일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경제계에서 뭔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뭐든지 뭐 다 허용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저부터도 만약에 때가 되면
막 창당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여건이 예. 이름도 홍익학당이라 지금 홍익학당 하면 돼요. 되게 지금 사전 선거 운동일 수도 있죠. 당 이름을 널리 알리는 홍익학당.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여론은. 근데 전 뭐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되고 안 되고에 뭐 제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되면 귀찮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예. 지금도 힘든데 저 겨우 이렇게 떠들고 사는 것도 힘든데 신경 쓸 일이 늘 거 아니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 에고 마음에서는요 별로. 그런데 보살도에서는 이번에 정치도 바뀌어야 이게 뭔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개벽과는요 공자, 부처, 예수 이런 분들은 와서 이미 법을 다 가르쳐주고 갔잖아요. 철학을. 그러니까 철학 없어서 우리가 힘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철학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사는 경험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세종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세종 같은 임금이 나온다면 대통령이 나온다면 삶 전반에 이니에지를 완전히 깔아버려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이게 진짜 개벽입니다. 안 그러면 또 제가 철학책만 남겨놓고 간다면 그래도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싫은 거예요. 철학책 남겨놓고 가서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게. 한 당대 정치 잘하고 간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꿔놔야 돼요. 정치 시스템이나 모든 곳에 이니에지가 들어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 일단 자신의 삶에서 이니에지 시스템을 장착한 보살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실질적으로 선비 보살들을 많이 키워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주도가 돼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한번 바뀌어야 돼요. 지금 뭔가 선거제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나라에서 하라니까 가서 하지만 뭔가 불만 있으시죠? 이런 식 선거로 과연 인재가 뽑아질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을 조금씩 그 의문들에 대해서요. 올바른 정치라면 국민들이 찜찜해하는 거에 대해서 찜찜해하지 않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출마한다면 찜찜한 것을 찜찜하지 않게 모토가 이게 다죠. 찜찜한 걸 찜찜하지 않게만 하는 매일 하나씩이라도 그렇게 하는 정부가 만약에 나온다면 재밌지 않을까요? 매일 뭔가 국민들하고요. 요즘 뭐 인터넷 다 되는데 국민들한테 의견 받아서 그렇죠? 딱 방 하나 꾸려놓고 매일 보살들 다 앉아서 보는 거죠. 회의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뭘 제일 찜찜해하는지 오늘 하루. 그 찜찜한 풀려면 뭐 해야 되는지 전문가 불러서 또 해서 조치 취해서 국민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그거에 대해 어떻게 조치 취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는 수행이 되지 않나요? 저희 학당 운영도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학당도 이게 무슨 플랜이 없어요. 이게 찜찜한 거를 찜찜하지 않게. 그동안 학당 운영에서 우리도 모르는 중에 찜찜해진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럼 그거 발각되는 즉시로 찜찜하지 않게 돌려놓는 거. 요것만 해요. 계속. 그래서 오늘 하루 뭘 안 하면 찜찜할 것 같으면 그걸 하고 뭘 해서 찜찜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이걸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저는 보살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살들이 진짜 정치하면요. 국민들이 엄청 편해집니다.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국민들이 아야 소리만 해도 뭐 하겠어요. 나라에서 바로 국회에서 모이고 내각에서 모여서 뭐 연구하겠어요. 그거 안 찜찜하게 하는 방법 빨리 찾아내서 바로 보여줘야죠. 국민들한테. 이게 이상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원상이에요. 이상이면서 원상이에요. 정치는 원래 이러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형인데 원형을 잃어버려서 이 원형을 회복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 됐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얽혀버렸기 때문에 힘든 일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카르마 전문가 아닙니까? 그 얽힌 욕망들을 풀어서 원형으로 돌아가게 도와줘야 돼요. 정치의 원형, 교육의 원형. 교육의 원형은 제가 늘 말씀드린 교육의 원형은 불법승 여기에 답이 있어요. 불교에 교사죠. 교사가 법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승, 요 아이템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이 탐내는 사람한테 이 법을 주면 돼요. 이러면요, 지옥에서도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학교가 필요 없어요. 요게 일어나는 곳이 그냥 도량이에요. 이게 불교의 아주 멋진 말 아닙니까? 이거 있는 곳이 도량이다. 지옥에서도요, 같이 구르다가 한 명이 보면 좀 더 편안한 얼굴로 톱질을 당하고 있다고 쳐봐요. 이 양반은
언제 죽기 전에 학당 유튜브를 본 거죠. 몰라를 하면서 톱질을 당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옥에서 교육이 펼쳐집니다. 야, 뭔데? 비법이 뭔데? 그러면 아이템 가진 사람하고 지금 아이템 바라는 사람하고 아이템 거래가 되죠. 몰라 해봐. 했더니 편해져요. 그럼 거기 교육의 현장입니다. 교육의 원형은 이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놔도 거기 그 학교 아닙니다. 배움이 없는데 무슨 학교예요. 근데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어요. 왜? 배우고 싶지가 않아요. 이 법을. 교사는 이 법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럼 서로 만나면 어색하죠. 어색하니까 그냥 에이, 체벌이라 한자 하자. 얘는 여기는요. 기회만 되면 탈출하자. 여기 기회 어떻게든 붙잡아 두자. 서로 지금 무슨 거기서 이렇게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학생들이 진짜 배우고 싶은 법을 교사가 가르쳐 준다. 그러면 거기는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근데 애들이요. 게임에서 어디 비법 얻을 때 눈이 빛나요. 유튜브 켜놓고 애들이 뭐 봅니까? 게임 고수들이 게임 하는 거 보고 있어요. 뭐라도 하나 배우려고. 그런 빛남이 왜 학교에서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문제. 뭐든지 공식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가면 풀려요. 원형에서 멀어진 정도가 불건강한 정도고요. 원형에 가까운 정도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철학 힐링을 강조하잖아요. 원형, 원래의 법칙을 모르면 힐링이 안 된다는 제 주장이 건강에서 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원형을 향해 가야 건강해져요. 근데 원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건강한지를 모르면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상상한 건강함, 개인적 편견으로 만들어낸 건강함으로 또 교사도 힘들어지고 학생도 힘들어져요.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학교관을 가지고 서로 힘들게 해요. 재미없겠죠. 일단 문제가 뭐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낙이 없어진다. 가르치면서 낙이 없어져요. 공부하면서 낙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찜찜함이 엄청나게 몰려오죠.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하세요? 월급이나 챙기자. 뭐라도 챙겨야 되잖아요. 에고라는 게. 그럼 아이들은 이 시간에 잠이나 자자죠. 학교에 있는 동안. 왜냐하면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난 이 시간을 공으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아니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만약에 안 싸운다고 해도 이게 교육의 건강한 교육 상태일까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당장 병이 안 나면 건강한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많이 어긋나 있는 상태죠. 이런 걸 들여다보려면요. 아무튼 이런 사회 시스템 전반을 다시 디자인해야 되고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 제 유튜브 강의 좀 계속 보셔서 많지도 않아요. 육바람일 6개. 인의의 지신 5개. 요거 알면 그거 합치면 결국 육바람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6개 알면 어디든 가가지고요. 다 원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의 원형, 국민들 열 안 받게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수호지심을 자극하지 않는 게 올바른 정치입니다. 열 안 받게 하는 거. 근데 국민들도 제각각이에요. 욕망이 제각각이고 편견이 제각각이라 다만족을 못 시키는데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을 찜찜하게 하지 않는 거. 일단 거기에 초점 두시면 돼요. 일단 양심 있고 상식이 있는 그분들이 그래도 꽤 다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열 안 받게 하는데 일단 치중해야지. 이렇게 자꾸 기득권 열 안 받게 하는데 더 치중한다든가. 이렇게 소수만 이해해버리면 전체는 죽어버리죠. 또 이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분들은 합당 강의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판결 내리신 분들이 국민들 정의감을 다 날려버리죠. 판사분들은 또 법이 문제라고 해요.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하고 서로 또 책임을 돌리는데 아무튼 둘이 같이 해서 법 짤 때도 양심에 입각해서 법을 짜야 누군가가 처벌을 받을 때요. 온 국민이 더 정의로워져야 돼요. 왜냐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럼 본인 양심한테도 죄 지은 겁니다.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본인 양심도 좋아하고 그 사건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양심도 수호지심이 이제 진정이 되니까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피해자도 양심의 만족이 오겠죠. 죄가 처벌받는 걸 봐야 정당한 처벌을 받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내려지는 판결들 보면요. 저 이번에 황당한 것도 봤는데요. 아는 사람 지인을 그 직원인가요?
아는 사람의 그 직원을 데려다 술 취한 여자분을 데려다 준다고 해서 비번을 알아내서 그쵸 술 끝자리 끝내고 가서 강간하고 돈까지 훔쳐서 나왔더만요. 그러면 주거 침입에 뭐죠? 절도에 강간까지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이제 아니 뭐 합의를 받고 뭐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반성의 기미라는 양심 전문가 입장에서 반성의 기미라는 걸 왜 판사가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누가 그럼 눈물을 안 흘릴 사람, 뭐 반성 기미, 돈, 그러면 죄 짓고 돈만 내면 된다는 겁니까? 돈 낸 거 가지고 반성으로 볼 거예요? 뭐로 반성으로 볼 거예요? 불확실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정의감이 그러면 국민들더러 기회 되면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하시나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법의 입법과 법의 집행은요. 국민들 정의감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일을 당해봤자 그럼 뭐가 될까요? 피해자는 당해봤자 나는 분명히 국가로부터 온당한 처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내 한을 풀 수는 없을 것이다. 가해자는 웬만하면 집행유예 나올 것이다. 반성 엄청 하고 뭐 합의하고 반성하면 뭔 짓을 해도 된다. 서로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교과서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양심 지켜라. 양심이 답이다. 그 책 낸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세속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그 순진한 생각이니까 양심이 답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원형이 뻔히 있는데 우리가 그 원형을 향해 못 가고 있다는 게 인간의 어떤 삶의 문제니까 철학은 그 길을 지시해 주지만 그 이 삶이 철학이 되게, 철학화되게 그게 이화세계잖아요. 단군이 와서 했던 게 세계를 이화시키겠다. 진리화시키겠다는. 세계를 진리로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리더들이 나오길 바라고요. 홍익학당은 반드시 그런 리더가 나오게 만들 겁니다. 학당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분명히 나오실 거고 안 되면 저라도 창당할 거예요.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절대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저는 절대 그 무모한 도전은 안 해요. 보살도 이상의 그 무모한 도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자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서로 자명해지기를 제일 원해요. 서로 자명해지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억지 부리지 않아도 일어날 거다. 근데 자명하지 않으면 누가 억지를 부려야 되고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될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또 간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얘기도 합니다만 계속 제가 다시 모아가지고 항상 양심 하나로 모아보는 거예요. 양심 이해 못하실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양심 가지고 꼭 하시면 좀 간단한 얘기만 해봤습니다만 이 사회가 건강한지도 지금 힐링을 얘기하려면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힐링을 얘기한다면. 근데 어디가 아픈지 지금 안 아픈지도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원형을 모르면 몰라요. 교육의 원형을 모르는데 지금 교육이 올바른지 지금 그런지도 모르면서 힐링을 한다. 사회를 힐링한다.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도 모르면서 힐링을 한다. 세월호 때문에 열받아서 요즘 또 오늘인가요? 그 세월호 4월 16일. 세월호 때문에 지금 마음에 병이 생겼다. 그럼 요걸 힐링하겠다. 그럼 명상하면 끝납니까? 세월호 문제가.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건강한 분노, 건강한 슬픔은요. 그거는 건강한 상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그 슬픔을 풀고 그 분노를 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죽여놓고 나는 힐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다 지금 이 건강한 게 뭔지에 대한 기준이 없이 이런 힐링이 논의되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양심 없이는 힐링 없다. 막 이런 제가 책에 띠지에 그렇게 쓰고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계속 힐링을 하더라도 양심 힐링을 해야 되고 철학 힐링을 해야지 원칙 없는 힐링이라는 거 그런 치료라는 건 없어요. 어떤 게 건강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리고 건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힐링이라는 게 그냥 명상하면 힐링입니까? 등산 갔다 오면 힐링은 되죠. 저도 이게 애기 보고 있으면 힐링이 돼요. 잠시 시공을 잊고 이렇게 그 천진난만한 걸 보고 있으면 힐링은 되는데 그 힐링은요 일시적인 힐링이죠.
그런 이완도, 그런 진통제도 필요는 합니다만 근본 치료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통제지. 진통제와 치료제는 좀 구분해서 활용하시고 결과적으로 두 개를 같이 써야 되죠. 그래서 그걸 써서 그래서 학당은 몰라 괜찮아라는 최고의 진통제와 양심 분석이라는 최고의 치료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걸로 치료 안 될 게 있겠냐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해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 인재들하고 그런 일을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죽을 때까지. 이러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정치를 하건 안 하건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냥. 지금 예전에 세종대왕이나 할 일을 지금은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를 활용하면? 요즘 SNS를 활용하면? 뭐냐면은 꼭 그 왕자리 안 가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만 하면 별의별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왕이나 돼야 상강행실도니 뭐 이렇게 한글 만들고 했잖아요. 지금 뭐 뜻 있으면 문자 만들어서 뿌리면 그만이고 뜻 있으면 책 만들어서 내면 그만이잖아요. 뜻 있으면 왕이나 예전에 뭐 반포했지만 지금 유튜브에다 우리가 선포해버리면 공명해지는 사람 있으면 뭐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꼭 뭐가 되면 학당도 건물이 뭐 커지면 잘 될 거다. 이런 거 다 부질없다고 봐요. 교육의 원형, 지금 우리가요. 진리를 서로 원하고 진리를 얻은 사람이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으면요. 거기가 학교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단체 보면요. 무슨 그 건물 짓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시더라고요. 멋진 수련원, 멋진.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가 있을까요? 근데 그 안에 그러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진리를 터득한 사람과 진리와 진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이 일어나는 거고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없으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공간을 만들어놔도. 어떤 단체보다 저희보다는 다 더 좋을 거예요. 시설이. 그런데 거기 진짜 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 가실 거고 여기에 도가 있으면요. 허름해도 더 만나는 그 요리집 찾아가시지 않겠어요? 진짜 맛있는 집이다 저기 가보면 막 허름한데 한번 먹어보면 자명해지고 그러면 또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그 다 갖추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를 택한다면 저는 실질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학당에서만은 이런 사회 모든 문제도 여기 오셔서는 한 번씩 양심 분석도 해보시고 해서 조금이라도 자명한 답을 찾아가시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나중에 전 인류가 여기 찾아와서 여기 이 동네에 앉아서 같이 양심 분석하고 몰라 괜찮아 하다 보면 인생이 답이 풀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려오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바랍니다. 이 북한산 요 밑이요. 저희가 지금 북한산 밑에서 버티는데 요 앞에 아파트도 있죠. 은평뉴타운. 저는 여기가 다 게스트하우스가 되길 원해요.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오실 것 같거든요. 제 마음대로의 생각이지만 다람살라 이상이 전 되길 바랍니다. 왜냐, 전 인류가 여기 와서 같이 양심 얘기하고 하면 인류 평화도 가능해지거든요. 우리나라에만 보살이 우글거리면 뭐합니까? 옆 나라들은 다 소시오패스들이 우글거리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빨리 더 이걸 보급해서 일본에 빨리 해서 부끄러워서 망언을 못하게 안에서 막게 해줘야 되고요. 중국도 더 무리한 욕심 못 내게. 남의 나라 막 집어먹고 티벳 집어먹고 전혀. 그럼 기회만 되면 우리 집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티벳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게요. 집어먹고 딱 원래 우리 종족이었다 우기는데 지금 동북공정이 그래서 벌써 고구려가 원래 중국이랑 하나였다 이미 역사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북한이 조금만 이상해지면 바로 먹을 명분이 다 있습니다. 그럼 티벳처럼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빨리 공산당도 양심 분석으로 공산이 원래 함께 나눠 먹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심이 있어야 나눠 먹으니까 양심 공부해야 된다 해서 서로 권해서 양심 공부는 남한테 권해주고 싶은 공부잖아요. 서로 권해서 다 보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 뻗고 자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도요. 보살은요. 내가 하나 잘 살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그럼 가족한테 잘해줘야 돼요. 결국 나 하나 잘 살고 싶다 하더라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TV만 틀면 정치가 내 가슴에 불을 지른다 그러면 정치가 잘 되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하게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또 중동에서 IS가 자꾸 난리친다. 그럼 거기 자꾸 가만히 있으면 황사가 날아온다. 그럼 중국에 나무를 심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인류는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보살 한 분이 각성하면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이 가요. 한 분 한 분 이래놓고 보는 거죠, 저는. 이해되시죠? 아무튼 저는 그냥 이런 재미로 삽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정치 얘기도 합니다만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이런 한 나라에서 뭐 권력을 얻어서 뭘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라도 제가 동원할 겁니다. 이 사회에 양심이 깔리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그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는 뭔 짓도 다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 여건이 그냥 요 정도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무리하진 않아요. 제 여건이, 그런데 어느 날 제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 제 역량이 커졌는데 제가 안 하고 있으면 찜찜할 때가 오겠죠. 그땐 더 큰 것도 할 겁니다. 아마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그것만 봐요. 제 여건에 지금 이 정도 유튜브 하고 강의하고 다니는데 제가 많이 찜찜하면 뭔가 또 확장을 해야 되겠죠. 지금 딱 요 정도 하는데 제가 일단 겨우 버티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또 틈틈이 책 쓰고 있거든요. 곧 노자 나갑니다. 노자가 문고판으로 한 권 나가요. 그래서 이 노자 보시면 노자가 뭔 말했구나를 그냥 선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씩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버틸 겁니다. 당분간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높아지고 많은 인재들이 찾아오고 같이 양심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큰 꿈도 꾸고 싶어요.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놓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나가서 뭐 당선되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저는 정치를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건요, 저한테 혹시라도 힘이 주어진다면 그 힘이 있을 때 양심을 완전히 그 사회 베이스로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 세세생생 이제 우리 후대까지 발 뻗고 자지. 그게 안 되면요, 한 대 정치 잘한 거는 의미 없다니까요. 그냥 고세대만 재미 보는 거지. 그 양반 가고 나면 바로 끝나요. 세종 가고 나니까 바로 반정 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더 아쉽죠. 그래서 지금 세종 되자 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개벽을 시키자는 거지, 개벽. 문명의 업그레이드. 지금 문명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는 큰 뜻이 있어서 다른 건 다 저한테는 소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또 기회 되면 뭐든지 할 거고, 같이 또 여러분 지금 일단은 우리가 홍익학당이라는 학교를 잘 운영해 보고요. 이 안에서 인재를 많이 배양해서 그 인재들이 넘쳐서 사회에서 큰 이바지를 하게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일단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작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 말씀 더 드리면, 보살은요, 저한테 보살이라는 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되세요. 본인이 갖고 계신 재능이 있어요, 뭔가. 그 재능으로요,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되실 생각을 하면 아침에도요, 뭔가 밥도 잘 넘어가시고 잠도 잘 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더 힘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또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보살은 그겁니다. 명상을 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로막는 잡념들을 제거하려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왜 필요하냐? 자기가 갈 길을 그렇게 선명히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런 선정과 지혜 능력만 있으면 나머지 좋은 것들은요, 끝없이 찾아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께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선정과 지혜 다 얻으면은 학당에서 1급 정사, 올바른 선비 됐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8급은 이미 그 8급 때 기초가 생겨요. 선정 들은 법, 그리고 양심 분석하는 법 배우잖아요. 그럼 8급만 돼도요, 1급 하는 거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늘 깨어 있으나, 흐리멍텅하다가 중요한 일 결정할 때만 깨어 있으나, 이해되세요? 늘 깨어 있다가 결정적 선택할 때 잠깐 흐려지는 거랑, 늘 흐리멍텅하다가 뭔가 중요한 선택할 때만 몰라 괜찮아 해서 양심 분석해서 결정해 버리면요, 남긴 작품은요, 8급이 남긴 작품이 더 엄청날 수도 있지 않나요? 희망 가지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중요한 순간에 깨어서 선택해 주는 게 그 카르마 짓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정적일 때 눈 흐린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나라 망해요. 제일 중요한 순간에. 그 독일 통일된 거 아시죠? 독일 통일될 때 저쪽에 누가 그 헛소리 하는 바람에 통일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는 막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쪽 관문을 터버리는 착각하고 그 사람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벽을 부셔버리고 나니까 물을 수도 없게 돼서 그냥 통일.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요. 이건 하늘이 도운 것 같은데 그건 좀 다른 겁니다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하나가 어떤 선택하느냐가요. 국운을 바꿔버려요. 우리나라도 망할 때 다 그 고종의 옆에 있던 신하들 그 선택에서 잘린 거죠. 결국 몇 명의 선택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누구든지 제 강의 들으시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뭔 일 하나 결정할 때 특히 많은 사람이 걸린 일 결정할 때 5분만 제발 몰라 괜찮아 하시고 급수가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택할 때 깨어서 양심분석한 뒤에 결정하시면 그분이요. 그 십지보살도 못한 일을요. 진짜 구급보살이 할 수도 있어요. 하늘이 그 사람한테 운을 줬으면. 그렇죠? 구급보살이 딱 지금 어디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늘 흐리게 살고 늘 술 드시고 늘 사셨는데 늘 이렇게 눈 노래서 사셨는데 갑자기 어떤 일 할 때 그날 아침 제 유튜브를 듣고 그러게 그게 좋지 하다가 마침 중요한 결정 하나 할 때 몰라 괜찮아 하고 양심 분석한 뒤에 그날 기분에 중요한 선택하셨다. 그게 만약에 카르마로 연결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모르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이유가 내가 뭐 도도 낮고 뭐 해서 보살도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현상계에는 재밌는 게 그 급수가 높고 낮고 떠나서 자기한테 현재 주어진 그 여건만 잘 활용하면 엄청난 공덕 쌓을 수가 있어요. 그때 딱 필요한 게 보면 이 선정과 지혜의 힘입니다. 즉 몰입과 몰입사고. 그 일에 몰입해서 좋은 선택 한번. 그 1분도 안 걸릴 그게요. 엄청난 카르마의 과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실수했다고 좌절하지 마시라는 게 오늘 또 보살도 한다고 딱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내고 이렇게 명상하고 딱 기분 좋다가 와이프랑 싸우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보살도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고 그래도요. 지금 그거 또 그 카르마 동안 내가 큰 죄 얼마나 지었나 보고요. 회복할 방법은 이게 또 지금 그때라도 좋은 선택 하나 하신 게 카르마를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늘 잘못 살았더라도 마지막 선택 하나가 또 바꿔요. 판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맛이 있거든요. 이게 카르마의 이게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난 막 살았다 아무 상관없어요. 나 기업하면서 내내 밤마다 술만 먹었고 가정도 팽개쳤다. 그래도 지금 오늘요. 양심 분석해서 좋은 선택 하나 하시면 그 과보가요. 엄청난 또 과보를 남겨서 그분 공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열려 있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도 닦다가 한 80쯤부터 이성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도를 닦고 여자 멀리 하시다가 이래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를 뒤늦게 아시는 그런 도인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안타까운 게요.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을 엄청 깎아먹고 가버려요. 그럼 차라리요. 놀다가 80에 각성하신 게 더 나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딴 사람 왜 이게 안 좋냐면요. 그 사람 보고 공부했던 분이 7, 80대 그분이 타락하는 걸 보고 나면 공부할 의욕도 잃어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저도 항상 걱정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이라도 할까 그러면 이제 이미 늦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얼굴 안 팔렸을 때 나쁜 짓을 하려면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어가지고 이제는 늘 걱정돼요. 길 가다가 괜히 남하고 시비 붙었을 때 윤 대표님 아니니까 그럴까 봐. 그래서 예. 그럼 제가 강의해 놓은 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좀 자중하려고 하고 이상한 짓 원래도 잘 안 했지만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심 한번 해보려다가 확 힘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과보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타락했다 돌아온 양반이 나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열심히 하다 타락하면요. 정말 다 부질없다. 양심이고 뭐고 양심 말한 놈들 더 해먹더라. 이제 이런 결론으로 딱 끝나버리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악업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